네, 보신 것처럼 P2P 금융대출의 문제점을 취재한 오규정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P2P 대출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먼저 개념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P2P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개인 간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원래는 컴퓨터 용어인데요. 네. 간단히 말해서 P2P 대출은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 사업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 대출 중개 업체에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나한테 돈을 얼마간 빌려주면 여기에 이자를 쳐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체는 이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모인 돈을 받아서 다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다시 받고 투자자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중간에서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보통 저신용자들이 이런 온라인 대출 중개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이자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자 수익률이 높게 제시되다 보니 관심이 많습니다. 설명대로라면은 이용하기 편하고 수익률도 높고 금융회사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일반 금융회사처럼 각종 대출 상품을 심사할 능력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업체들의 그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 온라인 대출 중개 업체가 성장하게 된 건 금융과 기술의 접목이라는 이른바 이 핀테크 유행을 틈탔던 건데요. 이 소규모 업체들이 워낙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신용을 분석할 IT 기술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 실제로 등록된 업체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60% 이상이 부실 위험이 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금융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요. 90일이 넘도록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 비율도 6%가 넘는다고 합니다. 1년 새 10배 이상 높아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통상 위험성이 높기 마련인데 그러면 피해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규모가 좀 커지면서 피해 사례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취재를 해봤더니 가짜 상품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했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개업체가 현재 3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파산하거나 아예 대표가 잠적한 곳도 있습니다. 피해자 수도 수천 명에 이르고요. 피해액도 수십억대에 이릅니다. 이렇게 부실 위험이 높으면 금융당국에서 건전성 감독을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되는데 이 온라인 대출 중개 업체는 법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제할 근거도 없고 당연히 이 금융감독의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 사례가 많이 신고되다 보니 금감원에서 고육지책으로 지난 3월부터 이들 업체를 대부업체로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대부업법에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항은 있지만 네. 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업체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중개업체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